제가 진짜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 네. 현금 다니는 걸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가졌거나 아니면 그거를 선거에 쓰라고 어서 내가 받아왔다. 당비로 내든가 한다 그러면 그 회계 책임자가 받겠습니까? 우리 훌륭한 정광재 대변인도 이제 권성동이 다 먹었겠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당으로 확산되는 거를 지금 막아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인 거고, 왕한테 5천만 원이 갔는데 배달료도 5천만 원이에요. 권성동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반띵이에요, 반띵.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가정을 더해서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면 그 돈이 우리 당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제로다. 권성동 의원 구속된 다음 날에 이제 특검이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당원 명부에 통일교인 11만 명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좀 후폭풍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무래도 11만 명이라고 하면 숫자 자체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고 전당대회나 이런 부분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들도 있는데, 여기에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해명을 했었죠. 국민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이면 120만 명 명단에서 12만 명이 우리 당원일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정상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일단 대변인님 이런 설명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저 고등학교 때 수포자였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 그 통계는 할 줄 알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거 통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예.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유권자가 4,440만 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실 통일교 교인 충성 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10만 20만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120만 명이었다면 4,440만 명 중에 120만 명이 계산기 해보면 한 2.75%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우리도 지금 책임당원은 75만 명이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어떤 식으로든 이름을 가입해서 일반 당원이든 가입했던 사람이 500만 명이라고 해요. 네. 근데 지금 500만 명의 명부를 갖고 120만 명을 비교했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11만 명이라면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500만 명이 2.75% 하면 제가 계산해보면 13만 5천 명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 맨 처음에 그 특검에서 갖고 왔을 때 우리 당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그 범죄가 그 확정돼 있으니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올 네. 거다라는 걸 그 걱정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장 11만 명 나왔다고 하니까 일반인이 받아들일 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75만 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75만 명 중에 11만 명이야? 이러면 완전히 경선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숫자 아니야?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 범위를 좁혀보면 한 3,5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지금 누적 민주당 가입자가 한 5,600만 명 될 겁니다. 5,600만 명과 지금 120만 명 통일교 신자라고 갖고 있는 특검 명단과 비교해서 네. 5만 명 아래로 내려온다. 이러면 제가 우리 당이 훨씬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무관님. 그러니까 이게 다 뻥튀기예요. 다 전부 다 오늘 지금 나온 수치들은 네. 다 뻥튀기다. 그러니까 뭐 연인원 몇 명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연인원 제가 몇 뭐 명. 아까 집회 가지고도 네. 막 무슨 100만 명이 모였다 뭐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것처럼 예전에 요즘은 그래도 종교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예전에 3대 종교를 다 교인들 네. 신자 수를 포함하면은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았습니다. 개신교 2천만 명, 불교 2천만 명, 뭐 천주교 한 1,500만 명 네. 하면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뻥튀기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네. 일단은 통일교 신도 120만 명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리서치가 작년에 조사한 거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55%가 종교가 없다고 나와요. 45% 여기는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아까 4,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43%가 45%만 종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22%가 개신교라는 거예요. 네. 그럼 개신교가 1,000만 명이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0만 명 좀 넘는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개신교가 1,000만 명인데 통일교가 12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신도수가 일단 말이 안 되고 네.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겹친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특정 기간에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국민의힘의 당원이 500만 명이란 것도 몰라 서류상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이거는 기준을 뭘로 해야 되면은 권리당원, 책임당원으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무슨 SNS 같은 것도 휴면 계정이 막 1000만 개 돼요. 아무도 안 쓰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몇만 명이다 하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전에 그 뭐였죠? 페이스북 전에 있었던 거 우리나라 거. I love SK 거. school, free 뭐 SK, 싸이월드. 싸이월드. 싸이월드가 계정이 1000만 개라고 하면은 그게 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복 가입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국민의힘의 당원은 그냥 74만 명, 뭐 80만 명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민주당은 120만 명 요 정도로 왔다 갔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12만 명이 그러면 다 책임당원이냐 네. 그거를 좀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10,000명에서 진짜 많으면 한 3만 명 정도 들어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들 뻥튀기 돼 있다라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몇 명 들어가 있느냐가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이게 정당 가입을 종교에서 이거를 지시를 해가지고 네. 들어가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대한민국 원칙인데 여기에서 네. 정당에 개입을 하려는 거고 그게 정당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쪽에 청탁을 받아서 누군가의 네. 정당인의 청탁을 받아서 하면은 다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단정하진 않겠으면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정교 분리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제대로 되지 않았다. 12만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통일교인가 지금 120만 명의 명부를 확보했다 그랬잖아요. 네. 특검이. 통일교의 지금 세습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요. 예, 한학자 총재가 그렇죠. 있고 네. 문형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문형진이 2012년인가 인터뷰를 통해서 통일교 인구가 얼마냐, 통일교 신도수가 얼마냐, 2주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이상 그 목회에 오고 네. 헌금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19,000명 있다 그랬어요. 19,000명. 이거 그 공식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과거에 그게 16,000명이었는데 11,000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좀 많아져서 19,000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11만 명이라는 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그리고 아까 김주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가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특정 정당의 목소리를 그 발현하고 정당의 의사결정에 완전한 영향력을 준다면 저는 네. 뭐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75만에서 80만 명 정도가 책임 당원이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한 3,500명 정도가 네. 그 시기에 통일교가 가입했을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 가지고 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한강변에서 누가 소변을 봤는데 야 누가 소변 본 그 한강물 어떻게 마시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랑 네. 같은 논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교 분리를 완전히 그 침해한 행위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요거는 짧게 반론을 하려면은 실제 전당대회 때 이제 투표율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가정을 좀 해야 되지만은 그 지시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찍으라고 했으니 투표율이 매우 네. 높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 최근에 전당대회 때 40만 명 조금 넘게 네.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제가 그 책임당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3만 명, 4만 명이면은 이건 10%예요. 그러면 이게 박빙의 상황에서는 한 5%포인트 차이 나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한쪽에 쏠리면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경선했을 때도 여론조사는 더 홍준표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에서 물론 조직적으로 당원들이 밀어줬지만은 이 확 차이가 난 게 영향을 안 줬으리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 때도 원래 권성동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부분이고 이게 적으니까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한 해석이다. 네. 네. 뭐 자세한 수치나 이런 부분은 사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좀 드러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연결된 게 권성동 의원이 이제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1억 원. 이 부분이 또 뭐 대선 자금을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뭐 현금 묶음 중에 이제 왕자가 새겨진 걸로 전해지는데 왕자하면 저희 아무래도 약간 일종의 뭐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토론회 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적었던 것이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뭐 계속 이 수사 관련 내용들 나온 걸 보면 이제 자금 전달자였던 윤 전 통일교 본부장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뭐 이런 상황이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이 여파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예. 지금 특검이 이런 거 브리핑할 때가 아니에요. 예. 물론 브리핑을 안 했겠죠. 일부 친한 기자에게 야 예. 근데 전달한 그 저 보자기에는 왕자가 써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흘렸으니까 보도가 됐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럴 시간에 특검은 그럼 권성동 의원이 진짜 1억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은 돈을 본인이 인마이 포켓한 건지 네. 정말 그럼 왕자로 써여진 5천만 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지 이거를 규명해야지. 지금 자꾸만 이런 문제 갖고 하면 정말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가 네.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이럴 시간에 수사나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엔 뭐 왕자가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을 받았느냐. 권성동 의원은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5천만 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줬느냐. 이 용처와 관련한 수사 네. 그거를 통해서 브리핑 해갖고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는다면 특검에 제가 박수 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아니, 검찰 개혁 민주당이나 뭐 해야 한다 그랬었습니까? 이렇게 뭐 별건 수사든 아니면 피의자에 대한 망신 주기 수사 이런 걸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들이 이런 나쁜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그 여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물론 아직 수사 과정이긴 한데 사실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 또 되게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의원들이 좀 관여돼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좀 특검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거 한 한 말씀만 네. 저 한 말씀만 붙이자면 차례대로 하시죠. 현금 있잖아요. 현금. 네네. 제가 진짜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 네. 현금 다니는 걸 못 봤습니다. 정당에서. 네.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을 갖고 왔다.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가졌거나 아니면 그거를 야 이거 저 선거에 쓰라고 어서 내가 받아왔다. 이거 저 당에 내가 이거 뭐 당비로 내든가 한다 그러면 그 회계 책임자가 받겠습니까? 네. 그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이번에 대선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그 비용 처리는 법인 카드로 합니다. 현금이 오고 간다는 건 정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음번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네. 이렇게 일부 하는 그 금액이 아니라면 당에 들어와서 돈이 쓰인다, 현금이 쓰인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특검이 벌써 밝혀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권력 무상이네요. 권성동한테 다 몰아주고 있네요. 네가 안고 다 가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야당인 게 죄인이다 뭐 이렇게 하고 권성동을 좀 옹호하려는 듯 하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 훌륭한 정광재 대변인도 이제 권성동이 다 먹었겠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당으로 확산되는 거를 지금 막아야 네.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인 거고 권성동 의원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왕한테 5천만 원이 갔는데 배달료도 5천만 원이에요. 권성동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반띵이에요, 반띵.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가십거리일 수도 있는데 이 왕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학자가 검찰에서도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내 교리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분이 좋게 하는 거고 권성동이 나중에 가서 절한 것까지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마이 포켓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그런데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권성동이 먹었겠지는 아닙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은 지금까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고 정말 가정을 더해서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면 네. 그 돈이 우리 당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제로다. 네. 이 얘기를 저는 드린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이제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앞두고 있습니다. 1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교 측은 이제 한 총재가 구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좀 물론 이건 약간 법조의 영역이긴 한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나 이런 걸 추정했을 때는 좀 결과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법원이 좀 네. 신중하게 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한학자 총재가 얘기해서 특검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나운서가 그 천정궁에서 대리로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증거들이 지금 한학자한테 보고가 들어간 거 등등등해서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권성동 의원한테는 세뱃돈으로 100만 원밖에 안 네. 줬다. 이거는 오히려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증거인멸 사안의 중대성도 보지만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거를 보는데 도주우려는 없다고 보고 네. 증거인멸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권성동 의원하고 말이 다르고 권성동이 구속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고령인 거는 법원도 고려를 하고 또 네. 하나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종교 문제, 종교인 탄압 문제 이런 거를 네. 법원이 좀 고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저는. 네. 대변인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반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로 구속 가능성을 아, 봅니다. 네. 한 6대 4 정도로. 왜냐하면 특검이 그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네.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유무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구속이 권성동 의원이 됐잖아요. 네. 그 윤영호 본부장도 돼 있는 상태고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윤영호 본부장은 다 보고가 됐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에서도 아주 오너가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한학자 총재라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특검에서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책임질 사람은 한학자 총재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얘기하신 것처럼 고령 그리고 이 정도 정치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사람이 실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형의 범위가 아마 5년 징역 5년 이하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당장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한 고민을 좀 하겠죠. 그래서 6대 4 정도로 봅니다.